여러분, 지난 시간에 데이터 탐색 실습을 해봤는데 어떤가요? 선생님을 따라 코드 작성해서 해보니 데이터 추출도 되고 EDA도 할 수 있던데요.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변수를 X로 쓸지 Y로 쓸지 알겠더라고요. 네, 이제 여러분 모두 어떤 컬럼을 X 변수로 쓸지 Y 변수를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겠죠? 네. 그럼 데이터 탐색을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했을 거라고 믿고 이어서 모델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훈련용 데이터와 테스트용 데이터를 분할해서 모델링을 해볼 건데요. 모델링은 몇 개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를 따라 모델링을 진행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모델링 프로세스, 모델링 활동 설명 및 모델링 실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의 목표입니다. 이번 학습을 마치게 되면 여러분은 모델링 프로세스를 학습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셋 분할 및 알고리즘 선정 등 모델링 활동을 이해할 수 있고 모델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황사가공, 생산 소요시간 예측의 인공지능 모델링을 저하고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봐왔던 과제 수행 프로세스죠. 자, 이번 시간에 해당되는 영역은 학습 단계입니다. 학습 단계. 자, 분석 모델링의 어떤 프로세스인데요. 자,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기억을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조금만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학습 데이터 분석 모델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일이죠. 학습 데이터는 자, 이렇게 학습용, 그 다음에 검증용, 테스트용이라고 해서 6, 2, 2.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학습용 데이터는 여기 학습 단계에서 사용하고, 검증용 데이터는 검증 단계에서 사용하고, 테스트용 데이터는 평가 단계에서 사용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데이터를 이렇게 분할했으면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분석 모형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분석 모형 알고리즘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죠. 뭐 리니어 리그레션, 디시전 트리, SVM, 여기 SVR, 리그레션이니까 랜덤 포레스트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분석 모형을 선정해서 가지고 와서 run, fit을 시킵니다. 학습을 시키죠. 이때 사용되는 함수가 fit이라는 함수예요.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나서 이 학습된 결과를 검증을 하죠. 뭐로? 검증용 데이터로.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모델이 여러 개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만든 모델, 디시전 트리로 만든 모델, 랜덤 포레스트로 만든 모델, 이런 것들이 생기면 얘네들은 이제 비교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할 때는 평가 KPI라는 것을 활용을 하고요. 예,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비교 평가를 합니다. 모델 간에. 평가 KPI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정확도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뭐 성능이 시원찮아. 일단 KPI를 통과 못했어. 그러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걸 튜닝을 하고요. 하이퍼 파라미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일종의 환경 변수와 유사해요. 환경 변수. 학습을 몇 번 시킬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죠. 네, 그런 것들이 바로 하이퍼 파라미터고, 학습을 몇 번 시킬 것인지와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의 값을 변경하면서 설정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재학습을 시켜가지고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반복적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KPI를 통과하면 그 중에서 이제 모델을 선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볼 것은 분석 모델을 생성하는 부분이에요.
이 분석 모델 평가는 요거는 다음 시간에 봅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나누는 거, 데이터셋 분할하는 거, 요거 앞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train, validation, test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끔은 train과 test로 해서 이렇게 두 개로만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7대3 뭐 이 7대3이라는 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6-4로 하기도 하고요. 8-2로 하기도 해요. 자,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이게 데이터셋 분할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을 선정해야 되는데 알고리즘을 선정하는 기준도 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저희는 정형 데이터를 사용하잖아요. 특히 이제 이 황삭가공의 소요 시간은 정형 데이터에 가깝거든요. 정형 데이터. 그래서 정형 데이터를 사용하고요. 이 정형 데이터가 변화, 시간이나 데이터가 추가함에 따라서 고도하고 개선될 여지가 많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고도화하고 개선할 여지가 많이 없다 그러면 로직으로 그냥 처리를 해요. 프로그래밍으로. if then else죠. 이렇게 처리하고요. 이거 변화, 시간이나 데이터 추가에 따라서 뭔가 고도화가 많이 필요해. 그럴 경우에 알고리즘을 씁니다. 자, 우리는 알고리즘을 쓸 거예요. 알고리즘을 쓰는데 얘가 정답이 있느냐, 정답 유무에 따라서 어디에 정답 유무? 테스트용 데이터에. 정답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정답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타겟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라벨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타겟이 있으면 지도학습이고요. 없으면 비지도학습입니다. 지도학습에는 뭐 회귀 분석, 시계열 분석, 의사결정 나무, 신경망 모형, 서포트 벡터 머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비지도학습에는 군집이나 주성분 분석, 연관성, 협업 필터링, 신경망 모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말만 들어도 어렵죠.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이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커버하기는 좀 어렵고요. 자,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제 타겟이 이 지도학습이죠. 지도학습 타겟이 있으니까 지도학습을 기준으로 해서 볼 거고요. 자, 지도학습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데 이런 질문을 또 던질 수가 있습니다. 타겟이 연속형인가요? 연속형이라는 게 뭐죠? 숫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숫자. 연속형이면 yes면 예측에 해당되고요. 숫자가 아니라 개냐 고양이냐처럼 분류형 경우에는 분류 예측으로 갑니다. 그죠? 분류 예측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예측 및 분류로 왔고 그 다음에 모형의 정확도를 높이고 싶으냐라고 하면 이런 추가적인 이 작업들을 해줍니다. 그죠?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오면 어디에 도달하느냐 이런 질문에 의해서 이렇게 답을 하면 예측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예측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예측 모델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예측 모델을 만드는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하고 같이 생산 소요시간 예측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모델링이죠. 머신러닝 모델링. 자, 앞선 시간에 우리가 데이터 탐색하고 데이터 분석, 탐색적 분석을 했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전처리를 좀 했어요. 뭐 컬럼도 필터링하고 로우도 필터링하고 뭐 파생 변수도 만들고 그렇게 했죠. 네, 그렇게 해서 분석에 사용하는 데이터셋을 정확하게 딱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만든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머신러닝 모델링을 해보는 겁니다. 모델링은 자, 이런 과정으로 할 거예요. 모델 준비, 그리고 다중선형 회귀하고요. 의사결정 나무, 앙상블 이런 세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앙상블 중에서는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자, 모델 준비부터 한번 볼까요? 제가 이 모델링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은 앞서서 이제 제가 설명드렸지만 scikit-learn이라는 라이브러리로 진행을 할 겁니다. 파이썬에서 머신러닝, 기계학습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cikit-learn만 아시더라도 머신러닝의 대부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모델을 한번 준비를 해볼까요? 자, 모델을 준비를 해보는데요.
저희가 이제 모델을 준비하기 전에 데이터를 이 이어 변수라는 거를 한번 생성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앞서서 우리가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변환을 하고 데이터셋을 만들었지만 좀 빠진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어라는 이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제가 코드를 이렇게 넣어 놨어요. 그래서 dftem프에 이어라고 넣고요. 그 다음에 dftem프에 workStartDT에서 이렇게 스트링을 잘라 가지고 연도를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도를 나누고요. 얘를 이제 차트로 한번 그려볼게요. 차트로 그려보면 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실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 되네요. 데이터가 이제 2017년과 18년 데이터는 거의 유사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019년 데이터는 훨씬 더 작아요. 그죠? 아마 뭐 2019년도 중반에 이렇게 샘플링을 해온 데이터가 있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정도 구성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데이터셋이 완벽하게 구성이 됐고,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 단계에 해야 될 일은 트레이닝과 테스트 데이터를 분리하는 일입니다.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용 데이터를 분리하는 일이죠. 자,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는 어떻게 분리하느냐? 여기 그림이 있죠.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으로 나누고, 이걸 나누는 거예요. 자, 이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을 나눌 때, 데이터 셋을 우리가 그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뭐, 전체 10만 건, 랜덤으로 해가지고 70만 건은 훈련용, 그리고 30만 건은 테스트용,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나누느냐. 앞서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이렇게 보니까 17년 데이터와 18년 데이터가 유사하고 19년 데이터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17, 18년 데이터를 훈련용으로 하고 19년 데이터를 테스트용으로 하는 이런 형태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을 한번 나눠서요. 그걸 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은 어떻게 나누느냐. 자, 변수는 우리가 xtrain이라고 할게요. xtrain,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나머지 이제 xtrain이 있으면 ytrain도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xtrain이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dftemp.loc 해서요. loc라는 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데이터를 인덱스로 선별해서 가지고 오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앞서서 이제 이어라는 변수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어가 not 2019가 아닌 것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컬럼도 뽑아와야 될 텐데 여기 있는 이 컬럼들을 뽑아볼게요. decreased, still category, total length 요거를 뽑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피해가지고 넣고요. 여기 자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가지고 오면 이게 xtrain 변수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ytrain x 값을 가지고 y 값을 예측하잖아요. 그래서 y도 train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dftem프에 loc에 위에 거를 이제 카피를 하면 되겠죠. 카피하고요. 2019가 아닌 거. 그런데 y 값은 뭐예요? y 값은 diff죠. diff 이걸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train을 만들었으면 테스트도 만들어야 되겠죠. xtest xtest 이것도 이제 앞에 거 카피해 왔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2019인 것만 불러오면 되겠죠. 2019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y 테스트도 만들겠습니다. 그렇죠? 2019인 거 이거 오고요. diff인 거. 자, 이렇게 불러오면 되겠죠. 자, 화면에 한번 뿌려볼까요? 얘네들을 뭐 어떻게
여기 뭐 프린트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죠. 아마 제가 이제 실습 코드 참조할 수 있는 실습 코드에는 디스플레이 뭐 이렇게 넣었을 거예요.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뿌렸는데요. 네, 그냥 한 개씩 이렇게 뿌리겠습니다. 뭐 엑스트레인을 뿌렸으니까 화이트는 넣고요. 네, 테스트도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뿌려지네요. 네, 데이터들이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엑스트레인의 이 헤드, 그래서 헤드도 위에 건 한번 주석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주석 처리. 네,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기서 이제 엑스트레인에 여러분들 실습용 파일에 X가 대문자예요. 저도 대문자로 바꾸겠습니다. 제가 X를 소문자로 썼는데요. 대문자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트레인과 테스트 셋이 분리가 됩니다. 트레인과 테스트 셋이 분리됐고요. 트레인 셋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테스트 셋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죠. 네, 이런 작업을 데이터가 이제 준비가 됐고요. 자, 첫 번째 데이터가 준비가 됐으니까 다중선형회기로 이 예측을 한번 훈련을 시키고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중선형회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코드를 미리 넣어놨는데요. scikit-learn의 리니어 모델이라는 패키지로부터 리니어 리그레션을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을 임포트를 하고 난 다음에 이 lm 모델이라는 변수에다가요, 리니어 리그레션 객체를 생성을 해서 연결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lm 모델.fit 해가지고 xtrain, ytrain을 넣어서 훈련을 시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fit이라는 이 함수, 요거 제가 이제 일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훈련은 FIT라는 fit이라는 함수에다가 훈련용 데이터와 훈련용 데이터의 X와 Y를 집어넣어줘서 훈련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엔터를 쳐요. 그죠? 컨트롤 엔터를 쳤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훈련이 끝나고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엄청 간단하죠? 네, 엄청 간단합니다. 실제로 이제 앞에서 우리가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하고 훈련에 사용할 데이터들을 만드는 그 과정이 엄청 오래 걸렸잖아요. 저하고 이제 50분 정도 실습을 했는데 엄청 오래 걸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고 나니까 실제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모델을 만드는 작업은 코드 3줄이면 훈련이 돼 버리잖아요. 엄청 간단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회귀 모델이 만들어졌네요. 네, 만들어졌습니다. 회귀 모델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러면 회귀 모델이 이게 과연 잘 만들어졌나? 라고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그죠? 한번 해볼게요. 앞서서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회귀 모델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R-square라는 걸 이용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lm 모델이라고 만들었죠? lm 모델.score x 테스트, 그죠? x 테스트, y 테스트, 이렇게 넣어가지고 실행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트레인 데이터의 결정 개수를 보는 거고요. x 테스트가 아니죠? 트레인이니까 x 트레인, y 트레인이죠.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테스트도 볼 수가 있겠죠. lm 모델.score x 테스트, y 테스트. 자, 이렇게 넣어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아이고, 잠깐만요. xtrain 오류가 났네요. xtrain 아닌가? 네, 맞는데요. 그죠? xtrain 맞아요. xtrain에서 오류가 난 건 아니고 x테스트에서 오류가 났네요. x테스트? 네. x테스트, y테스트. 얘는 왜 오류가 났을까요? 네, 잠깐만요.
X 테스트도 이것도 제가 X 테스트라고 변수명을 X로 바꾸고요. 여기에 네. LM 모델의 스코어 SCORE reshape 싱글 피처 이 데이터가 X 테스트도 한번 데이터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아, 여기 생성해 줄 때 제가 여기에 코드가 왜 이렇게 짜져 있을까요? 아, 카피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일부만 카피를 했었나 봐요. 네, 다시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오류가 여러분들이 하실 때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면 이게 이제 오류 안 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트레인의 테스트 것만 나온 거예요. 자, 트레인 거 이렇게 하면 결정계수가 0.37이네요. 성능이 엄청 안 좋은 거예요. 네, 이제 테스트도 0.37인데 트레인이 0.37인데 테스트가 0.56. 이런 더 좋은 이런 현상이 생겼네요. 네, 이러면 안 되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일부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데이터의 용량이 그렇게 많지를 않다 보니까 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추정된 통계량 확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총 3개의 변수를 우리가 썼어요. 3개의 변수라는 건 3개의 X 변수를 썼죠. 뭘 썼나요? 3개의 X 변수를 decrease ED, 그 다음에 still category, total length 이 3개를 썼죠. 이 3개의 변수를 썼기 때문에 3개의 회귀 개수와 1개의 절편 한번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정된 값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회귀 개수라는 게 회귀 개수라는 걸 제가 앞서 이론 시간에 잠깐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회귀 개수라는 것은 기울기를 얘기를 하죠. 이렇게 그 선형 회귀에서 직선으로 이렇게 그어졌는데 이 선의 기울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걸 얘기를 하고요. 회귀 개수를 뽑는 방법은 여기 그 LM 모델 우리가 모델을 만들었잖아요. LM 모델.coef라고 해서 이 coef라는 변수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회귀 개수가 이렇게 뽑혀져 나오는 거죠. 기울기가 뽑혀져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LM 모델. 절편이라는 거 한번 뽑아볼게요. 절편이라는 것은 인터셉트라는 거고요. 인터셉트고요. 이 절편이라는 건 우리가 그 선형 모델은 y ax 플러스 b와 같은 형태의 산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b의 값이고요. b의 값이고 그다음에 이 b의 값은 y 값과 선이 만나는 절편입니다. 절편. 아이고 오류가 났네요. 인터셉트. 오류가 오타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중선형회귀의 값은 나온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 걸 가지고 예측된 y와 실제 y 값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의 실제 소요 시간이고요. 그림을 보면 아래쪽과 같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x축의 실제 소요 시간이고요. y축의 회귀 모델로 예측한 소요 시간입니다. 예측한 소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 자, 어떻게 나오나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네. 요게 선이에요. 이 선. 이 점들을 설명하는 선이죠. 점들을 설명하는 선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 선과 많이 떨어져 있는 값들이 있죠. 이 점들.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갭이 많이 나는 거예요. 갭이. 이게 예측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다중선형 회귀를 함께 봤고요. 우리가 숫자 값을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두 번째 다중선형 회귀 봤으니까 의사결정 나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나무는 숫자 값 예측뿐만 아니라 어떤 분류 예측에도 사용이 되죠. 네, 분류 예측에 사용되는 의사결정 나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의사결정 나무를 분석할 때는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내가 분석을 의사결정 나무 트리 형태잖아요. 몇 단계까지 갈 것이냐 라는 걸 좀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를 생성할 때 maxsteps라는 값을 생성을 해줍니다. 의사결정 나무는 scikit-learn으로부터 import tree라는 걸 패키지를 임포트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tree 모델이라고 해서 변수를 하나 생성할게요. 그리고 tree.decision tree라고, 이게 잠깐 베이스 decision이 나왔네요. 그냥 decision입니다. 점 찍으면 이렇게 레퍼런스가 나와요. decision tree regressor죠. 그리고 이걸 생성할 때 maxsteps를 3 정도로 이렇게 주겠습니다. maxsteps 3이라는 건 트리에서 세 번째 레벨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maxsteps를 지정해주는 이유는 최종 뿌리의 끝까지 내려가게 되면 과적합이라는 문제가 생겨요. 과적합은 뭐냐면 훈련용 데이터를 너무 잘 맞추는 거예요. 훈련용 데이터를 잘 맞추면 좋지 않나 라고 할 수 있지만, 훈련용 데이터를 잘 맞춘다는 건 뭐냐면 훈련용 데이터에 너무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테스트용 데이터는 못 맞춘다는 의미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axsteps를 지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지정해 주고요. 트리 모델을 가지고 훈련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훈련은 어떻게 했었어요? fit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tree model.fit 시켜주고요. xtrain, ytrain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시킬게요. 네. 오타가 생겼네요. 또 오타가 이런 오타가 이건 뭐죠? 이건 오타예요, 오타.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모델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모델이 생성이 됐으면 이제 그 성능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tree model.score라는 걸 호출하고요. 여기에다가 x train, 그 다음에 y train 넣어줘서 훈련을 한번 train 데이터의 스코어를 한번 뽑아보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의 스코어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x 테스트, y 테스트. 이렇게 한번 뽑아줄게요. 둘 다 보고 싶으니까 프린트를 넣어서. 네. 트레인 데이터에 76, 테스트 데이터에 87이 나왔네요. 훈련용 데이터에 더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게 상식적인데, 테스트용 데이터에 더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제가 다중선형 회귀를 할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의 건수가 너무 작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 의사결정 나무를 좀 트리를 그려가지고요. 이게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시킬 수도 있어요. 요거 코드는 제가 카피를 좀 해올게요. 여기 의사결정 나무에서 카피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걸 카피를 해올 텐데, 저는 카피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코드를 직접 입력하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런 이 트리 형태의 차트가 그려집니다.
여기 우리 엄청 어려운 숫자들이 막 있어요. 그죠? 스틸 카테고리 2976, 스케일드 에러 105, 샘플즈, 샘플은 알겠네요. 데이터 건수가 몇 개인지. 밸류는 44762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44762라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true, 요거보다 큰 애들은 왼쪽, 그리고 작은 애들은 오른쪽, 이렇게 나눠졌나 봐요. 네, 이렇게 나눠졌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이제 밸류가 45, 오른쪽이 15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스케일드 에러, 요게 이제 스코어죠, 스코어. 에러, 스케일드 에러의 합산이죠, 합산이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카테고리가 트리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레벨이 어때요? 뎁스가 1, 2, 3. 그래서 맥스 뎁스를 3으로 했잖아요. 자, 이렇게 뿌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의사결정 나무 이렇게 확인했고요. 근데 이제 의사결정 나무도 좋은데,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성능을 더 높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른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앙상블이라는 모델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랜덤 포레스트를 쓸 건데요. 이 랜덤 포레스트는 뭐냐면 디시전 트리를 여러 개 합쳐 놓은 거예요. 숲이잖아요, 숲. 그래서 디시전 트리를 여러 개 합쳐 놓은 겁니다. 디시전 트리를 여러 개를 합쳐 놓은 거고요. 요거가 이 정확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생성하는데요. 랜덤 포레스트 모델은 어떻게 생성하느냐? from scikit-learn의 앙상블이라는 패키지로부터 import 이 스페이스바가 잘 안 먹혀요.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를 임포트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rf 모델이라는 변수를 하나 생성하고요. 여기에다가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를 생성을 해서 연결을 시켜줄게요. and estimators 해서 10개의 decision tree 연결을 하는 거죠. 네, 10개. max feature max feature 2, 그 다음에 max steps 3. 자,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제 훈련을 시켜보면 되겠죠. rf 모델.fit 해서 x train, y train을 넣어서 훈련을 시키면 되겠죠. 네. 네, 자, 이렇게 하면, 네, 훈련이 됐죠? 네, 훈련이 됐고요.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성능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rf 모델 .score x train, y train 넣어서 한번 해보고요. 이게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네, 그죠? rf 모델 .score x test y test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테스트 데이터의 성능이 더 좋게 나오네요. 네. 자,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 성능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성능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랜덤 포레스트의 성능까지를 뽑아서 이렇게 본 거예요. 모델링이 끝났죠? 모델링을 몇 개 했나요? 3개 했어요. 3개. 첫 번째가 다중선형액이, 두 번째가 의사결정 나무, 세 번째가 앙상블, 랜덤 포레스트를 했습니다. 3개를 했는데 우리가 실무에서는 그럼 몇 개 정도 모델링을 할까요? 뭐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10개를 해야 된다, 100개를 해야 된다, 이런 정해진 규칙은 없고요. 대부분 이제 사용자가 아니죠. 분석가의 경험에 비추어서 뭐 몇 개 정도 이렇게 수행을 해보고, 그거를 이제 모델링 한 거를 튜닝을 해가면서 성능을 향상시키고, 그 중에서 하나를 이제 선정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모델링을 해봤고요. 모델링을 해봤고,
이 모델링을 한 것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선정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퀴즈를 통해 오늘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황삭 가공생산 소요시간 예측 회귀 모델, 인공지능 모델링이라는 주제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